자, 도사건 AB에 대해서 PA, 그 다음에 PB, 그리고 PA 교집합 B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 있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제에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서 이 또는에 해당하는 그 말, 그 힌트를 어떻게 잘 포착하느냐 그런 게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결국 A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의 계산을 정확히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동일할 때 우리는 사건 자체를 집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집합 원소에 관한 집합 원소 개수에 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A 합집합 B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라는 거 알고 있죠. 원소의 개수를 살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A의 원소 개수, B의 원소 개수를 더하고 끝이 아니라 이 두 번 더해준 교집합 부분을 한 번 빼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분모를 다 뭘로 바꾸냐면은 전체 집합 S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모를 다 이렇게. 그러면 전체 집합분의 이것이 일어날 A 합집합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확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 P A 합집합 B예요. 그리고 이것은 PA, 그렇죠? 보이시죠? 그럼 얘는 PB, 얘는 마이너스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부를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A와 B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A의 확률, 사건 B의 확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A 합사건 B, A 합사건 B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얘는 A 곱사건 B 이렇게 정의를 하고 교집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지만 사건에서는 합사건, 곱사건을 쓰고요. 이제 A 교집합 B, 확률 A 교집합 B를 A 곱사건 B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 바로 다음 단원에서 곱셈 정리를 배울 때 A 교집합 B라는 그 확률을 A 교집합 B,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이 일어날 그 확률을 곱셈이라는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에 해당하는 또는은 합사건이라는 얘기죠. 합사건은 두 개를 더하란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 합사건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서를 보고 이것을 각각 더해서 각각 구해서 더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첫 번째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각각 구해서 더해야겠죠. 그러면 빼먹지 말고 중복하지 말고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단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답이 틀리는 거고 하나라도 그냥 더 세버리면 중복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정확하게 해야죠. 기준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역량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또는이니까 합사건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정리했듯이 P A 합사건 B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위에 이미 확률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얘고 PA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12분의 1이 돼서 이게 12분의 3 이게 12분의 4 빼기 12분의 1이니까 결국 12분의 6이 돼서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건 B는 일어나지 않고 사건 A만 일어날 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 B는 일어나지 않고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이제는 벤 다이어그램이 좀 필요해요. 자,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B는 일어나지 않고 A만 일어날 확률이에요. A 일어날 확률이 이만큼이거든요. 그 중에 B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면 이 교집합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뭐뭐 하지 않고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곱셈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이거 배우지 않았으니까 집합, 즉 사건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1대1 대응한단 말이에요. 모든 집합의 원소는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완벽하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2번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사실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을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B는 일어나지 않고 A만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PA에서 뭘 뺀다? PA 교집합 B를 빼면 된다 이거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해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4분의 1 빼기 12분의 1이니까 결국 12분의 3에서 1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12분의 2가 되고 답은 6분의 1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두 사건 AB가 모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면 이제 연두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자, 이 부분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AB가 모두 일어나지 않을. 자, 그럼 전체에서 표본 공간 S에서 뭘 빼요? A 합집합 B를 빼면 되잖아요. 보이시죠? 그렇죠?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요게 A 합집합 B니까 그걸 빼면 되죠. 그러면 자, 표본 공간이 나올 확률, 즉 전 사건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것을 통해서 확률을 구하면 당연히 1이죠. 확률의 전체는 무조건 1이죠. 빼기. 아까 A 합집합 B 구한 게 얼마였습니까? 2분의 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도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